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매매 시그널 잡아드리겠습니다.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의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서 휴장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여줄지, 어제와 같은 흐름을 이어가줄 수 있을지 궁금한 가운데 지금 시장 개장 앞두고 있습니다. 한 10분여 정도 남겨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오늘 현재 시점에서 예상 체결가 어떤지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예상 체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가 같은 경우는 2,400선 위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0.07% 상승할 것으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면요. 717.2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04%. 역시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빨간불 켜줘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간밤에 살펴봤던 주요 소식들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순방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 기업들의 MOU, 양해각서 체결 소식도 속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 규모만 7조 원 정도에 달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실내 마스크 과연 실제적으로 해제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과 함께 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합니다. 이성웅 차장 그리고 이슬희 전문가, 사영관 차장 그리고 유영화 과장과 함께 오늘 매매 시그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박정원 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개선된 여파가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어제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모두 나란히 빨간불을 켜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이해서 휴장에 돌입했는데요. 한편 오늘은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 혼조세가 연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을 탈환해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스닥은 0.02% 밀리면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징주들 열심히 공략해봐야겠죠. 먼저 전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코인 시장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 가상화폐 관련주를 주목해 보셔야겠다고 전달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대를 회복하자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전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최근 발표된 소비 지표들의 개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의 둔화에 따라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각이 됐죠. 오랜만에 불어온 훈풍이 코인 시장 소식에 이 가상화폐 관련주가 오늘 어떤 흐름 보여줄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술투자 함께 짚어보시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알려졌고 전장에서는 10% 넘게 주가를 키운 바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조금 조정받으면서 0.21% 약보합하면서 4,64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날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는 2% 넘게 주가를 키웠던 종목인데 오늘장 역시나 강보합 출발 예측되고 있습니다. 5,46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덴트도 함께 살펴보시죠. 빗썸홀딩스의 대주주로 알려진 종목이고 또 가상화폐 관련주로 꼽히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1.81% 주가를 키웠는데 오늘장 보합권 출발 예측되면서 4,500원의 주가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메이드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 어제장에서 5.78% 상승하면서 거의 6%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강한 상승 흐름 예상되면서 1.87% 거의 2% 가깝게 상승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8,2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곡선 그려내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3년 동안 강원도 태백 일대를 탐사한 결과 대규모 티타늄 광맥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예상 자원량은 8,5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티타늄은 철보다 가벼우면서 강도는 높아서 꿈의 소재라고 불리는 만큼 관련 업계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노 함께 살펴보시죠. 강원도 태백 일대에서 이 티타늄 광맥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전장에서 30%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면서 주가를 키웠던 종목입니다. 오늘장 역시나 정말 강한 상승 흐름 예측되고 있습니다. 23% 넘게 상승하면서 1,76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흐름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게임 상장 기업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이 NC소프트가 2위인 크래프톤 그리고 3위인 넷마블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NC소프트의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2분기 출시 예정인 PC와 콘솔 대작인 TL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최근 북미와 유럽에서의 MMORPG 시장의 확대 그리고 이에 적합한 BM과 콘텐츠 를 적용한 TL에 대해서 시장의 흥행 기대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전장에서 2.7% 가까이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장 약보합 출발 예측되면서 1,000원 주가를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래프톤도 함께 살펴보시죠. 2위를 기록했던 크래프톤은 전장에서 1% 넘게 상승해준 바 있는데 오늘장 역시나 1.5%에 가깝게 상승해주면서 17만 8천 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넷마블도 함께 살펴보시죠. 3위를 기록했던 넷마블은 어제장에서 2.6% 주가를 키웠는데 오늘장 보합권 출발 예측되면서 59,200원의 주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게임즈도 함께 살펴보시죠. 카카오게임즈가 올해 출시한 RPG 신작 이 에버소울이 최근 게임 매출 순위 4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시장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또 올해 1분기 3개의 신작이 출시 예정이라는 소식에 외국인들이 강한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어제 하루에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으로 기록이 되기도 했는데요. 큰 상승 흐름 그려내면서 전장에서 9%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1.24% 상승하면서 48,8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49,000원 선을 탈환할 수 있을지 함께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목해보시면 좋을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최근 데이터 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경각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전력 개통과 수급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더 커질 뿐만 아니라 데이터 손실과 인터넷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면서 이 생활 인프라에서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9년까지 이 전력 사용을 신청했던 데이터 센터 수도권의 지역 550개소 가운데 64개소에서만 적시에 전력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데이터 센터 관련주의 흐름 함께 주목해 보시죠. 먼저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이터 사업 그리고 교육 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전장에서는 15%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장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1.71% 밀리면서 7,48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아 데이터 살펴보시죠. 지난주 3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빠졌다가 최근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어제는 4.43% 상승해줬습니다. 오늘장 2% 넘게 주가가 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3,000원 선으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드릴 특징주 오픈베이스입니다. 어제는 2% 넘게 주가를 키웠는데 오늘장 3% 넘게 상승 흐름 예측되고 있습니다. 3.71% 상승한 3,07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3,000원 선을 탈환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보다 자세한 흐름과 예상 체결가도 만나보시죠. 오늘장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혼조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전자 우선주는 파란불, 그 밖의 모든 종목에는 빨간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LG화학부터 현대차, 6위부터 8위 종목은 보합권, 네이버와 카카오 성장주들은 전장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에코프로비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는 파란불을 켜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카카오게임즈가 전장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상승 흐름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5만 원 선을 탈환할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보시죠.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장 셀트리온 제약을 비롯해서 모든 종목들이 르노공업을 제외하고는 강보합 출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센터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 힘차게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15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예상치 결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유가 증권시장 종가가 2,399포인트 선에서 좀 아쉽게 2,400선을 탈환하지 못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출발은 일단은 2,402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됐는데 지금 조금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716.66포인트 지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힘을 좀 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저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욱 차장님과 함께 실시간 개장 시황 함께 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지금 출발 일단은 코스피도 다시 좀 파란불을 켜주는 모습이네요. 출발 어떤지 한번 짚어주시고요. 개장 시황 빠르게 짚어주시죠.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 출발한 다음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국 쪽에서 이 경제 지표가 결과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지표에 의한 우리나라 영향보다도 이 중국 경제 지표 발표 이후에 중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 부분을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흡수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제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고 유럽 증시가 이 천연가스 급락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에너지 위기에 대한 해소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이 중국 경제 지표 외로 봤을 때는 시장은 좀 긍정적인 요소가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보면은 4분기 이후에 좀 작년 4분기 이후에 변화된 어떤 금융시장의 되돌림을 보이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약간의 매물 소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업종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오른 약간 떨어지는 종목이 좀 업종이 좀 우세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선방하는 업종은 바로 이제 통신 업종입니다. 지금 SK텔레콤 0.54%, KT가 0.4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LG유플러스와 보아, 윈스코비는 0.35%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이 종이목재 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산업이 지금 11.91%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솔 홈데코도 10.81%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뭐 탄소 제로 탄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한솔 홈데코도 그렇고 뭐 KC코트레 여러 가지 이 환경 관련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상승세가 오늘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니드 비티 플러스가 0.92%, 깨끗한 나라가 0.86%, 무린페이퍼가 0.9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지금 보니까 그나마 좀 운송 장비 업종이 시장대에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새로운 오토모티브가 2.4%, 체시스가 1.53%, GMB 코리아가 1.45%, S&T 모티브가 1.04%, 세원전공이 0.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업종도 시장 대비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까미온 ENC가 2.21%, GS건설이 0.86%, 그리고 계룡건설이 0.53%의 상승세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우선 뭐 연초에 뭐 건설주도 그렇고 뭐 방산, 뭐 반도체주 랠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어질지
시장에서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오르는 게 실적 대비 실적 이라기보다는 이 정부 정책에 의한 부분이 좀 가장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규제 완화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더 살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업종에 대한 그 실적은 하반기 정도에 개선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실적보다도 많이 떨어진 종목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는 순환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2월 달에 FOMC 회의 전까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업종 볼까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업종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상승폭이 그나마 좀 선방하는 게 금속 업종입니다. 비금속 쪽에서의 중소형 기업들 괜찮은데요. 지금 신스트리 18.22%, 금강철강이 8.76%, 보성파워텍이 3.24%, 해성DPC가 1.91%, 그린플러스가 1.83%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보성파워텍 역시 뭐 원전 관련주도 오늘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역시 뭐 보성파워텍처럼 이 어떤 원전 관련주들도 이 종목에 따라서 흐름이 천차만별일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목들을 고르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락문화 업종도 괜찮네요. 지금 레몽레인이 9.82%, IOK가 5.36%, 포퍼스코리아가 1.33%, 큐브엔터가 1.3%, FNC엔터가 1.03%, JIP엔터가 0.9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을 봤을 때 에스타이니스 0.93% 상승, 기아 0.62% 상승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0.33% 하락, LG에너솔루션이 1.14% 하락,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이 0.87% 하락, LG화학이 0.78%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재용주 위주로 좀 거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 봤을 때도 상승하는 종목은 많이 없습니다. 카카오뱅크 0.17% 상승, LG생활건강 0.53% 상승세 보여주는 거 외에는 오늘 좀 차분하게 숨고르기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들을 봤을 때도 지금 상승하는 종목도 많이 없긴 하지만 1% 이상 상승하는 기업도 많이 없습니다. 지금 SK텔레콤이 0.43% 상승, 현대중공업이 0.9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 이상 떨어지는 기업도 많이 없네요. 지금 현재 우리금융지주가 2.26% 떨어지는 거 아니면은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지금 그 큰 폭에 떨어지는 종목들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없이 오늘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 장 초반에 보더라도 그 부분을 좀 알 수가 있겠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볼까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봤을 때는 약간의 코스피보다는 상승하는 기업들이 그나마 좀 많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빔이 0.6% 하락, 셀트론 헬스케어가 0.34% 하락, LNF가 1.12%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하는 종목은 에코프로가 0.09% 상승, 펄어비스가 0.12% 상승, 인호공업이 0.25% 상승, 스튜디오 드래곤이 0.7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승하는 기업은 1% 이상 상승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 이상 떨어지는 기업도 많이 없네요. 지금 참 재미없는 시장이 장 초반에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엔터 업종이 오늘 좀 좋네요. YG엔터가 지금 1.76%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YG엔터에 대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지난주도 계속 높아지고 있죠. 지금 목표 주가도 지금 7만 원 중반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우선 주력 아티스트의 챙겨 아티스트까지도 더해졌을 때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뭐 블랙핑크는 굳건합니다. 뭐 월드 투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트레저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YG엔터가 오히려 지금 엔터 업체들 안에서는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 뭐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도 요 뮤직비디오가 지금 8억 뷰가 넘었죠.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뭐 특징적인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도 별로 없는 상태고, 지금 그 약간의 뭐 드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방산주들 오늘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오늘 시장 개장 직후의 흐름 먼저 살펴봤고요. 그리고 주목해보면 좋을 업종까지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개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입니다.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지금 빠르게 좀 낙폭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0.06%, 0.01%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양시장인데요. 자, 먼저 예상 체결가만 살펴봤을 때만 해도 좀 상승 출발할 걸로 보였는데 지금 하락 전환을 했다가 다시금 조금씩 올라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황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제가 저번 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장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단기 상승 추세는 좀 즐겨볼 만합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종목 선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기업들의 이제 이익 추정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뭐 LG생활건강부터 해서 NC소프트 이 100만 원이 넘었던 종목군들이 현재 전부 다 이제 100만 원 이하대로 내려온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 연도에 이제 이런 분기 실적에 대한 이익 추정치도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시장이 상승하기 좀 어렵다. 그렇지만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계좌 수익률은 전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2023년은 앞으로 종목을 어떤 것을 가져가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좀 계좌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실 성장주들은 이 금리 인상 시기에는 별로 빛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이제 침체가 우려가 되기 시작하면은 성장주들은 그만큼 이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필수 소비재 섹터를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경기 호황이든 불황이든 사실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이런 CJ제일제당과 같은 이런 필수 소비재 섹터들은 지금 현재 기업에 대한 이런 이익치가 계속해서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좀 방산주 관련해서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도 좀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 방산에 대한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 섹터 역시도 지금 2022년 대비해서 이번 연도 2023년에 이런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좀 상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서도 눈여겨보셔야 될 섹터가 바로 이제 은행주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KB금융이나 뭐 하나금융 지주 어제만 해도 이제 그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듯 지금 이제 외국인 기관들 이런 큰 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특정 섹터에 한해서만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섹터를 조금 구분해서 포트폴리오에 좀 담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필수 소비재 섹터들 그리고 방산주 그리고 금융주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도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많은 섹터 중에서 제가 또 잠시 후에 이제 방산주 종목 한 가지 더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 상승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선 위에서 2,402포인트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12% 상승하면서 717포인트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상승 전환 다시 무사히 잘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앞서서 뭐 방산주, 은행주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방산주 중에서 뭐 특징주를 가지고 오셨나 봐요? 네, 일단 방산주는 정말 꼭 한 번씩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기업 역시도 실적 개선이 굉장히 뚜렷하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한국항공우주 역시도 현재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주가 넘게 또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역시도 최근에 10만 주에서 40만 주까지 계속해서 이 매수세를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저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한국항공우주는 이 항공기를 개발하고 이제 정비, 방산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방산주를 눈여겨보셔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국내 정부에서 현재 이 K방산을 전 세계 4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또 들려오고 있죠. 자, 이에 따라서 현재 대통령실에 이 K방산 컨트롤 타워를 또 신설을 하겠다라는 소식들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산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수 중심에서 현재 수출 중심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동안에 우리 방산 산업은 사실상 그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전략으로만 사용을 했다면은 작년에 이제 폴란드에 K2 전차를 좀 수출을 하게 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가성비도 굉장히 좀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동사의 경우에도 방산 쪽에서 이제 주력 제품이 이제 2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이제 KF-21 초음속 전투기와 이제 FA-50 경정투기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FA-50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미 수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좋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한 12대 이상 추가적으로 더 납품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이게 이제 한국항공우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실적 개선에 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 KF-21 역시도 지금 폴란드에 수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무기 수입한 규모만 해도 거의 한 15조 정도 되는 지금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내달 2월 달에 또 이제 폴란드에 이제 방산국영그룹 이제 회장인 PGZ 회장이 이제 또 이제 방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에 따라서 이 KF-21에 대한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2023년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된다면 작년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실적 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실적 모멘텀으로 좀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정찰 위성 1호기 발사에 대한 기대감도 또 가지고 있죠. 지금 여전히 이제 북한에서 핵 능력이 좀 고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 선제 타격에 대한 전략을 좀 가져가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전 세계 시장이 좀 방산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뭐 대만부터 이란까지 현재 분쟁이 좀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에 따라서 지금 각 나라들도 현재 국방비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시기에 현재 이 한국항공우주 역시도 수출을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상반기에 방산주들의 움직임은 뜨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 대비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작년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제 2020년 4분기에는 적자였었는데 작년 4분기부터는 이제 흑자 한 300억 원대로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도 이제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00억인데 2023년 기점으로는 한 3,000억 정도 2배가량 또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 수준이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 주가상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K 방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에 K자가 붙는 게 또 있습니다. K 패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야기해 주셨던 특징주였죠. FNF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FNF 현재 주가의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한 편인데 사실상 뭐 이렇다 할 뭐 흐름이 깨지거나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 사실 FNF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조단위가 넘는 이 대형주에 좀 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FNF 역시도 최근 이제 중국의 그 도시 봉쇄가 좀 해제가 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익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좀 높아질 수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 관점에서도 좀 매수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2만 원대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이게 돼서 그 이하대로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손절보다는 좀 분할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공개해 주셨던 FNF까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그리고 현재도 매수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교보증권 영업부 사용관 차장과 함께 실시간 개장 시황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시그널도 잡아주신다고 하는데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라이브 매매 시그널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2,403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해줬다가 조금은 밀려나는 모습 다시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상승 전환을 해준 상황인데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황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은 수급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원활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로 휴장을 했고요. 다만 유럽 증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주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초반에 한 130억가량 코스피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전체 시장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완벽하게 돌아올 수 있을 만큼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적으로 지금 골디락스 상황들이 업종별, 섹터별, 종목별로 나오고는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별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업종에서 전기전자 쪽에 대해서는 역시나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빨간불을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도 살짝 펴주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강보합 정도, 하이닉스가 0.8%가량의 상승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 밑으로는 운송 장비, 기계, 건설, 증권 이런 쪽들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서비스 업종입니다. 외국인들이 270억 매도, 기관도 양매도를 하면서 개인들만 370억의 매수세가 현재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가 1.3%, 카카오도 1.5%의 오늘은 약세 흐름을 보여준다. 이런 부분 정도를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 쪽으로 가보게 되면 역시나 수급이 좋지 않아요. 개인들만 400억 이상 사고 있고요. 외국인 중심으로 300억 이상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심적으로 매도하는 게 뭐냐라고 보게 되면은 IT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을 중심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어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두 업종이 어제는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이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어느 한 섹터의 위험자산, 위험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아직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고성장주의 유동성들이 유입됐다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수급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좀 보게 되면요.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이런 쪽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K시코트랙 24%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있죠. 과연 이게 시세가 강하게 올라서 내가 사가에 봤는데 이걸 따라가느냐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예요. 일단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구,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전기차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면서 이런 탄소 배출권 관련된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간 내에서 상한가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한 시세들이 오늘도 강하게 나왔다가 문제는 이러한 섹터들에서 전부 다 윗꼬리 내지는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주의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좀 테마성을 형성하고 있고 제대로 실적을 내지 못하는 중소형 주단에서 큰 변동성을 위아래로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KC코트렐 현재 상한가 풀려 있고요. 그 밑으로는 한솔홈데코 14% 역시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봉의 흐름을 보지 않으면은 그냥 14% 올랐구나 따라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윗꼬리가 길게 다니면서 지금은 운봉 전환까지도 할 수 있는 문턱까지 와 있어요. 이런 것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에코바이오도 8% 상승 중이고요. 그 밑으로는 그린케미칼, 이건산업, 클라우드웨어 이런 종목들인데 전부 다 윗꼬리와 음봉 전환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 테마성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밑으로는 역시나 이제 관련돼서 폐기물 처리 뭐 이런 쪽들의 종목이 어느 한 섹터에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KC 그린홀딩스가 폐기물 쪽으로 분류가 되면서 역시나 17% 급등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밀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시세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락률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한 종목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그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느 한 종목에 의해서 시세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은 전반적인 섹터의 움직임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겁니다. 또 그 밑으로는 야물자 관련주로 분류된 것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네요. 최근에 이제 오아시스 마켓 이런 쪽들에 대해서 IPO를 추진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장이 아무래도 약간 물가가 꺾이는 듯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머니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유동성들이 다시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IPO 시장에서도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이건 어제도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죠. 우리기술투자라던가 이런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 이런 쪽들은 캐피탈사 아니면 투자사로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다가 돈을 좀 뿌려놓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굉장히 좀 가파르게 회복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 주식과 마찬가지로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가상화폐 쪽에서도 이러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이 될 겁니다. 그 밑으로는 드론, 조림 사업, 황사, 미세먼지, 토스 관련주 이런 쪽들의 흐름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하고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시세는 지수의 꺾임과 함께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강보합, 약보합 정도에서 소폭의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아직까지는 0.4%가량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쪽으로 보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이 0.7% 하락, SDI가 1.1%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0.3%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의 시세를 보여주면서 오늘은 시총 상위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은 그나마 SK하이닉스 정도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소 쪽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도 300억 이상의 외국인 매도, 400억 이상의 기관, 금융투자 중심 매도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들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130억의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는 지금 LG화학이 약보합,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가 조금 상반된 모습들을 보여주네요. 현대차는 0.3%가 빠지고 있고 기아는 0.5%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보합과 위치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은행주가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KB금융 1.5% 하락, 신한지주도 0.8%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하락이 은행주까지도 오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융업종 보게 되면은 일단 오늘은 외국인들의 큰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없는 가운데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세가 좀 출현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 특징적인 종목들만 좀 빠르게 살펴보면요.
일단 NC소프트가 오늘 1.5%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완벽하게 이게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가 오늘 좀 일중 저가 흐름으로 3.8%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수가 강했던 유동성들, 위험 자산들의 원인과 일단락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고성장주들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글로비스가 2.3%, 메리츠 화재도 2.7%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리츠는 금융지주를 위주로 해서 화재라던가 증권 이런 쪽들이 전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부 다 2에서 3%대 상승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보게 되면요. 상위에는 역시나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HLB가 강보학, 그리고 에코프로도 강보학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게임주, 카카오게임즈가 역시나 2%대의 하락세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소폭의 상승세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휴젤이 2.2% 하락이고요. ST팜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오늘은 일단 3%에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미용 의료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휴젤이라던가 그리고 케어젠 같은 쪽들이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HPSP 같은 수소 고압 어닐링 기술을 가진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3%대의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골프존이 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이게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계속 해외 쪽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미국 쪽에서도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영향으로 분석 관련된 상황으로 시세가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 짚어봤는데요. 자, 우리가 지켜볼 만한 것은 전체 시장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좀 디테일을 챙겨야 할 시점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연관 차장과 개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KB증권 프라임센터의 투자 콘텐츠팀 유영화 과장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지금 양시장 모두 하락 전환을 한 상태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출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황 짚어주시죠. 네, 일단 명절을 5일 앞둔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 욕구가 명절 후 가까이 될수록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중 조절이라는 것은 항상 상승장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랐을 때 일부 현금을 만들어두지 않으시면 막상 하락이 시작되었을 때는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현금 마련에 대비해두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제 또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수급에서는 중국 리오프닝, 특히나 소비주, 그다음에 시크리컬 쪽으로 집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종목은 효성 TNC인 것 같습니다. 화학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데 있어서 가장 앞단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7개 기관이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했고요. 일단 중국 리오프닝으로 스판덱스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재고 홀수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업황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는 시총 1조 원 이상 대형주 중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음으로 기관 수급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관이 왜 이렇게 컨디션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몇 가지 지표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바닥을 통과하는 국면에서의 어떤 시그널들 체크해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일단은 정확히는 작년 3분기 바닥으로 해서 스판덱스 업황이 최악의 구간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 시그널로는 8월에 최대 50일까지 상승했던 재고가 중국 업체들의 가동률이 조정되면서 최근엔 35일까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스판덱스 가격 하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다가 점차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이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친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동사는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800억대에서 726억 원대로 적자 폭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는 춘절 이전에 가파른 시황, 반등 가능성은 다소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3월 전인대 이후에는 그래도 본격적인 수요 회복과 증설 완화로 지표는 점차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리오프닝 과정에서 중국 내 점유율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와 실적의 방향성은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향할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또 수급 들어오는 종목 중에서는 이수페탈시스가 오래간만에 수급에 포착이 되었는데요. 다른 기판업체들과 실적 방향성이 차별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4분기 영업이익 318억 원으로 기존 컨센 충족이 될 것 같고요.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지금 둔화되고 있지만 MLB 공급망의 탈중국화 흐름 속에서의 동사의 고객을 다변화해서 확보한 부분들, 그런 부분이 성과를 나기 시작하면서 실제 해당 쪽 업종에서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선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생산 능력, 캐파를 웃도는 수주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풀캐파로 지금 가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텔의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래피드 출시와 그다음에 서버 및 L&B 수요 개선이 뒷받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실적 이어갈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 1,320억은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퍼는 그렇게 되면 한 3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IT 쪽이 지금 바닥에서 좀 살아나는 움직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반도체보다 일단 MLCC 데이터가 좀 먼저 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사마 콘덴서나 아모텍 같은 중소형 MLCC 기업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화권 스마트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간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12%에서 플러스 13%로 회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52주차의 마이너스 21% 대비로도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업계에서는 좀 높아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월간 수치는 아니고 주간 수치이기 때문에 다소 변동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한 업황 회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까지는 경계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춘절 내외에 수요까지 체크를 해보면서 계속해서 데이터 추적을 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9%에서 10% 상승한 대한광통신으로도 수급이 많이 모였는데요. 일단 12월 확정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치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버라이즌이 24년에 캐펙스 투자 감소에 대한 부분을 밝히면서 주가가 HFR과 동반해서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HFR도 그게 기회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한광통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출 데이터는 결국에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긍정적인 실적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광케이블 단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 증가도 이에 따라서 지속 중이기 때문에 PRQ의 상승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미국에서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올해 강한 턴어라운드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한광통신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공급과의 경쟁에서의 원가 부담이었는데요. 이제는 업계 구조조정 많이 됐기 때문에 공급 쇼티지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HFR 제가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한광통신과 같은 이유로 5 섹터에서 급락이 나오면서 손절매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올해는 1,000억 원대의 영업이익 체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크게 빠진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실적에 맞는 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리오프닝, 어제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상당히 수급이 좋았습니다. 대부분 중국 소비주나 아니면은 항공 이런 쪽으로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도 화장품 중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아이패밀리 SC 최우선 선호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노마스크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정부 차원의 노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한 논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아마도 내일이나 20일 안쪽으로는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화장품의 수혜주 쪽으로 고르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총이 작은 어떤 개별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색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국내뿐 아니라 수출에도 좀 강점이 있는 이런 조건들을 교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이패밀리 SC라는 생각이고요. 클리오도 올해 또 실적 성장 기대가 되기 때문에 중소형 화장품주로는 아이패밀리 SC나 클리오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거 따라가야 된다라는 고민 되실 텐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주가 더 가려면 배당 확대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가 좀 더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볼 땐 폭발적으로 증가한 어떤 예대 마진을 결국에 이제 직원 성과급과 주도 배당으로만 돌리는 것을 정부가 이제 가만히 좀 지켜볼 것이냐. 여기에 이제 아마도 리스크 요인이 숨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은 사실 슬슬 좀 규제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정도 염두를 해두실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와 함께 지금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 챙겨가면 좋을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의 유영화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현재 개인만 매수 포지션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도 함께 당부드리면서 오늘도 성공투자 이어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